자,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클라우드 속에 갇혀있던 AI를 로봇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종목도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것입니다. 관련된 종목 딱 4종목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AI의 다음 과제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2,000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법한 로봇주 딱 4종목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6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알림 설정 영상도 한번 눌러 보시길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로봇 산업 설명을 하기 전에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이 뭐냐? 결국에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 수명 주기론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입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기, 세 번째로는 성숙기, 네 번째로는 쇠퇴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성숙기랑 쇠퇴기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라 해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고요. 자, 도입기에서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이제 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얘기가 나오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산업들이 대부분 다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정도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입기의 특징이 뭐냐? 특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된 기업들이 흑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크게 하면서 주가 상승도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쇠퇴기에 들어가 있는 또는 성숙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산업의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이제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론 이것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을 가지고 매매에 대입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예시 종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이 한 2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15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장기에서 온라인 산업이 성숙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된 상승이 나와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내연기관차가 이 전기차로 이 시대 전환을 하면서 에코프라는 종목도 한 2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 수명 주기론으로 봤을 때 쇠퇴기에 들어가는 산업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혁신적인 이 파괴가 일어나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서 새롭게 전기차가 도입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2차전지 수혜주로서 2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흐름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인터플레스라는 종목이 68배 정도 상승했어요. 투지폰이라는 산업이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스마트폰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들어가는 흐름에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이 분명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영상 계속적으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후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의 이 시장 규모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시장의 시장 규모를 보셨을 때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30년도에 거의 한 100조 이상이죠. 1,800억 달러면 거의 한 100조 이상입니다. 자,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성장이 예상된다. 자, 서비스 로봇 그 분야 한 개만 하더라도 자 100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2030년도 300조 판 커지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로봇 관련된 세부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면 이 서비스 로봇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 로봇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 로봇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이제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 로봇 분야를 다 합쳐가지고 2050년도까지는 거의 한 2,000조 원 시장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100조 미만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50년도에 2,000조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면 거의 뭐 한 10배, 20배 이상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100배짜리 종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0배짜리 종목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자, 네이버 보셨죠? 새롭게 온라인 시대로 들어가면서 15년 이상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 분야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 로봇 분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로봇 분야가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산업들,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함께 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장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성장도 계속하고, 당연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 로봇과 관련된 발언들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면, 클라우드 속에 갇혀 있는 AI가 로봇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AI의 다음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용하는 챗 GPT라든지 또는 뭐 바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로봇에 그런 생성형 AI가 탑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음성으로 로봇을 정말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클라우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봇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 혁신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혁신가들의 입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젠슨 황이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로봇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2, 3년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젠슨 황이 또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로봇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형 로봇이 산업용 로봇을 조종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봇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의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있죠.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지금은 이 자동차처럼 모두가 이제 미래에는 이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로봇이
이게 인간형 로봇이 집집마다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향후 20년 내지 30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엔비디아 CEO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그루트로 공개를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 옵티머스 2 2세대 자, 올해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했고요. BMW 같은 경우에도 자,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을 도입을 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자, 휴머노이드 로봇 자,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9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투자를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거의 뭐 한 1조 정도 들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미래가 없으면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1조 지분 매입, 이거 800억 정도 지분 매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결국에 로봇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발전하는 시대에 본인의 자금으로 벽돌 한 장 올린다는, 이 로봇 산업 발전에 벽돌 한 장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박 종목을 잡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근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그 대박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과거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인터프레스라든지 KMW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좀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과거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공식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그런 로봇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5,000원 미만의 그런 중소형 로봇들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종목을 좀 눈여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부합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한 가지라도 이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다면, 공통점에 걸리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충분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공식에 걸리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실하게 종목을 보기 전에 예시 종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공통점에 부합을 해서 상승했던 종목, 예시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첫 번째로는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게 중요하다. 자,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었죠.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에 자, MLB를 납품해서 MLB 기판을 납품을 했었고요. 자, 5,000원 미만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구간 보시면 5,000원 미만의 흐름이었고요. 요 구간들. 자, 그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내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요 타이밍이거든요. 요 구간인데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식,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고 5,000원대 종목이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요 세 가지 공식을 다 이용하니까 10배 정도 상승했었고, 저는 과거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크게 나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 좋은 예시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인터프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6,068배 정도 상승했는데, 자, 인터프레스 같은 경우는 애플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애플에 FPCB를 납품했고요. 5,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린 시점이 바로 요 시점. 자, 요 시점인데, 자,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대시세가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에 걸리는
그런 종목을 발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걸리는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로봇주 한 4종목 정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렌시스라는 기업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좋은 흐름도 나오고 좀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어요. 바로 이제 삼성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국내 기업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는 이렌시스 눈여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구동 제어에 정말 중요한 감속기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감속기를 취급하는 업체인데,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부품에 거의 한 35%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인간으로 치면 관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거의 뭐 우리나라 감속기 한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옆에 이 그림 보이시죠? 이 여성분이 이렇게 뭔가를 착용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몸 움직이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뭐 보조기구들을 이용하잖아요. 뭐 휠체어를 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목발을 짚던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이 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면 적은 힘으로도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거나 또는 불편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성이 개발하고 있고 2024년도 하반기에 보핏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합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죠. 웨어러블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웨어러블 로봇에도 당연히 좀 이제 부품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음에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좀 이제 다룰 것이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오티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을 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휴보 보이시죠? 이렇게 이족 보행입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족 보행 로봇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레인보우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현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DRC 휴브라고 이게 재난용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험 지역을 좀 이제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바로 이 DRC 휴보입니다. 재난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주 산업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주에 계속적으로 이 인간이 못 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재난용 로봇을 이용해서 우주 산업에 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제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심해 깊은 곳까지도 탐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위험 지역을 탐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로봇이 바로 재난용 로봇입니다. 근데 요 로봇이 그 미국의 이 경진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글로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로봇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봇 플랫폼 업체예요.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이제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큰 로봇주가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얼마 안 났다는 것입니다. 해봤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10배밖에 안 나왔어요. 새로운 시대 도입기 성장기로 넘어갈 때 못해도 종목들 50배, 100배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는데 레인보우 오티스 10배밖에 못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영업이익 적자가 좀 크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파생 상품 회계 처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원래대로는 한 15억 정도 흑자라고 합니다. 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 자,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공통점에, 대시대 공통점에 부합을 하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정고점 돌파해서 크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30년 뒤, 40년 뒤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집집마다 다 로봇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일 로보티스라는 그런 이제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티스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SK그룹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보셔야 되고, 자,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온의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일 로보티스와 협력을 맺어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유일 로보티스는 SK와 협력을 하면서 로봇 생산 설비를 5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유일 로보티스는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 적자가 이어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흐름입니다. 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 로보티스는 그런 흐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좀 이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공장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화 부분의 핵심 공정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OHT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웨이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운송해주는 그런 이제 공정을 OHT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혈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인간의 혈관도 피를 계속적으로 이동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피가 움직이는 통로잖아요. 혈관이. 자, OH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RS 오토메이션이 삼성과 협력을 해가지고 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와 협력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로봇 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어떻게 보면 친구의 친구가 이제 엔비디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친구의 친구면 언젠가는 이렇게 또 알고 지내면서 협력을 맺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RS 오토메이션이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고 그리고 뭔가 좀 사업 논의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맺으면서 급등했던 이수 페타시스와 비슷한 흐름이 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력을 맺고 있는데,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좀 협력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이렇게 협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고, 삼성전자까지 거의 뭐 3콤보로 좀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적자 흐름입니다만 앞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대시세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0%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개인 정보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네이버 아이디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나 뭐 구글 아이디 있으면 그거 누르고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단 주요 뉴스들, 장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핫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된 그런 이제 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장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전일 시간의 특징주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 추천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뭐 수익이 잘 난 종목 뭐 아무나 꼽으라고 하면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나쁘지 않았고, 자, 그리고 뭐 이삭 엔지니어링 좀 이제 나쁘지 않았고, 하여간 6월 달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 일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크게 수익난 종목들, 이렇게 토마토 시스템, 뭐 KBI 메탈, 뭐 한선 엔지니어링, 뭐 도전 비주온,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 개미들의 기법 강의, 이렇게 컨텐츠화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는 이렇게 주간 일정 그리고 월간 일정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싹 다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 급등의 가속도라는 책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수익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이 나오고요.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 이렇게 댓글창 보시면, 자, 이렇게 댓글창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링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링크를 터치를 하시면 30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로봇주 꼭 눈여겨보시면서 대박 종목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